오늘 영상 시작에 앞서 제 채널의 쇼츠와 롱폼의 공개 시간을 정했습니다. 쇼츠 매주 월수금 오전 11시, 롱폼 매주 화목토 오전 11시 주 6회 영상을 제작 및 공개합니다. 롱폼은 담보대출에 대한 다양한 사례와 경험 그리고 전문성으로 제작해보겠습니다. 채널 시청에 참고해주세요. 집 대신 오피스텔로 시작한 부부의 이야기. 결혼하면 집부터 사야죠.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이 문장을 믿고 삽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할 부분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신혼집 대신 오피스텔을 선택했습니다. 아파트 대출 한도는 막혔고 전세는 불안정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인생의 가장 비싼 소비를 하기보다 매달 현금이 들어오는 구조를 먼저 만들자고 결심했습니다. 이 영상은 자산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 연봉 5,800만 원의 직장인 남편, 그리고 경력 단절 후 다시 일자리를 찾던 아내가 오피스텔 대출 구조를 이해하면서 어떻게 자산을 구성했는지를 풀어낸 현실적인 과정입니다. 이 부부는 아파트 청약에도 떨어졌고 재건축 아파트를 보러 다니기도 했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우리는 아예 출발점이 달랐구나. 그런 좌절 속에서 작게 시작하자는 결심을 했습니다. 당시 이들은 한 달 고정 지출을 아끼기 위해 외식도 줄였고 생활비 앱으로 수입과 지출을 철저히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월세 받는 구조만 만들면 숨통이 트이겠다는 희망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첫 번째 오피스텔은 단지 집이 아니라 자산을 늘리는 첫 번째 도구가 되었습니다. 1단계 처음엔 그냥 작은 집이었다. 이 부부가 처음 본 오피스텔은 서울 외곽에 위치한 분양형 주거용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전용 면적 22, 분양가 1억 5천만 원. 부부는 중개사의 말처럼 DSR 40% 안에서 대출 가능성을 기대했지만 결과는 대출 가능액 8천만 원 미만. 결국 자기 자본으로 7천만 원 이상 넣어야 한다는 현실 앞에서 오피스텔 진입 장벽이 낮다는 말이 허망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들은 한동안 방향을 잃고 다시 전세를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담보대출연구소라는 채널에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건 주거용이라 그렇습니다. 상가용 오피스텔은 대출 기준이 다릅니다. 이 말 한마디가 새로운 출발점이 됩니다. 그날 이후 이들은 상업용 오피스텔 관련 커뮤니티를 찾아보기 시작했고 부동산 세무사 유튜브도 정주행하면서 구조를 익혔습니다. 당시엔 낯설었던 단어들이었지만 주거용, 상업용, RTI, 감정가 등의 개념이 머릿속에 정리되자 부부는 전혀 다른 게임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2단계 상업용 오피스텔과 RTI라는 낯선 단어. 상업용 오피스텔의 대출은 DSR이 아닌 RTI로 평가됩니다. RTI란 임대 수익이 이자를 얼마나 커버하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70만원, 월이자 35만원이면 RTI는 2.0입니다. 은행은 이 비율이 1.5 이상이면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즉 부부의 소득보다는 매물의 수익성이 대출 심사 기준이 됩니다. 부부는 이때 처음으로 대출을 내가 감당하는 구조가 아니라 대출이 자산 수익으로 감당되는 구조가 가능하다는 걸 이해하게 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고 나니 오피스텔이 전혀 다른 시선으로 다가왔습니다. 자산을 만들어주는 현금 흐름 기반 도구로 보기 시작한 것이죠. 남편은 엑셀로 RTI 계산기를 만들었고 아내는 실제 임대 시세와 감정가 비교표를 만들었습니다. 매물 탐색은 이제 이들 부부의 주말 일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개념을 주변 친구들에게 설명하면서 스스로도 더 단단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단계 감정가의 벽을 넘어서는 연습. 상가형 오피스텔 매입 시 은행은 매매가가 아닌 감정가를 기준으로 대출을 산정합니다. 예컨대 매매가가 1억 5천인데 감정가가 1억 2천이면 은행은 감정가의 70%인 8,400만 원까지 대출을 내줍니다. 부부는 이 구조를 이해하고 감정가 일치율이 높은 지역을 먼저 조사했습니다. 또한 동일 단지 내 실거래 사례가 충분한 곳 위주로 필터링했습니다. 결국 평택시의 역세권 소형 오피스텔을 하나 확보합니다. 매매가 1억 4,800만 원, 감정가 1억 4천만 원, 대출 가능액 약 8,400만 원,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65만 원, 월이자 약 32만 원. 여기서 부부는 매달 약 28만 원의 순수익이 남는 구조를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수확은 자신감이었습니다. 이 수익은 크지 않아 보여도 부부에겐 전기요금, 관리비, 육아용품 구매를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심리적 여유를 주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 채가 되면 두 채도 되겠지. 구조는 같으니까 4단계 레버리지를 키우는 것보다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 성공 이후 부부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이번엔 더 큰 평수, 더 좋은 입지로 매수하자. 두 번째 매입은 풀옵션 고급 오피스텔이었습니다. 하지만 입주 후 공실이 4개월 지속, 결국 보증금을 낮추고 임대료도 인하해서 겨우 임차인을 구합니다. 이후 유지비, 세금, 공실 리스크까지 더해지자 이 오피스텔은 실질 수익이 거의 남지 않는 부담 자산이 되었습니다. 부부는 이 경험을 통해 배웁니다. 중요한 건 입지보다 은행이 좋아하는 것을 골라야 한다. 즉 RTI가 맞지 않으면 멋진 건물도 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 실패를 겪고 나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투자하러 온 게 아니야. 구조를 만드는 거지. 5단계 은행이 좋아하는 오피스텔의 조건은 따로 있다. 이들은 이후로 은행의 기준에 맞춰 매물을 고릅니다.
그 기준은 이렇습니다. 전용 면적 20에서 30제곱미터, 역세권 도보 10분 이내, 감정가와 매매가의 괴리 적음, 보증금 월세로 RTI 1.5 이상, 세입자 수요 높은 지역, 중복 감정 이력 있는 단지, 은행은 감정가 산정 시 과거 실거래가와 임대 시세를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거래 이력과 수요의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도 배웁니다. 이런 기준으로 다시 선택한 세 번째 오피스텔은 1억 3,500만 원에 매입하여 월세 62만 원, 이자 약 28만 원, 매달 약 30만 원의 안정적인 순이익이 나오는 구조였습니다. 이때부터 부부는 오피스텔을 자산이 아닌 도구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후 부부는 매물 탐색 루틴도 만들었습니다. 매주 토요일은 현장 방문, 일요일엔 전주 수익률 비교 분석, 매달 첫째 주엔 감정가 조회 시뮬레이션, 철저한 실행력은 결국 숫자로 포상해 주었습니다. 6단계 반복 가능한 구조를 만든다는 것. 이 부부는 3년간 아래 구조를 반복합니다. 감정가 높은 오피스텔 찾기, 보증금 월세로 RTI 1.5 이상 확보, 은행 대출 실행, 월세 수익으로 이자 상환, RTI 상승 재감정 요청, 증액 대출로 다음 오피스텔 매입. 이 구조를 통해 총 3채의 오피스텔을 보유했고 월 순수익은 약 130에서 140만 원 수준. 이들은 이제 연금보다 안정적인 캐시플로우를 찾게 되었습니다. 자녀 학원비, 비상금 통장, 부모님 용돈까지 이 월세 구조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부부는 이제 이 구조를 친구들에게도 공유하며 하나의 생활 노하우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7단계 이 구조의 장점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영상은 정보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DSR, RTI, 감정가, 재감정 등 단어는 처음엔 어렵지만 단 한 번만 경험해보면 누구든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부가 했던 것처럼 작은 금액, 작은 단지부터 시작해 구조를 몸에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 번 해봤다는 경험이 만들어주는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이제 이 부부는 네 번째 매입을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원칙은 같습니다. 공실 리스크 낮을 것, RTI 1.5 이상 확보될 것, 감정가 일치율 높을 것, 은행이 환영할 구조일 것. 그들은 조급해하지 않고 말합니다. 이 구조는 무너지지 않는 기둥 같아요. 충분히 검토하고 들어갈 거예요. 마무리 대출은 무섭지 않다. 몰라서 무서운 것이다. 이 부부는 대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구조를 공부했고 은행의 기준을 이해했고 감당 가능한 범위에서만 움직였습니다. 이 영상이 제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오피스텔도 구조만 알면 접근 가능한 자산이라는 시각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한 발짝 내딛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건전한 계획입니다. 공실 났을 때 버틸 여력, 금리 오를 경우 시나리오, 세금까지 다 염두에 두고 계산해 보세요. 그렇게 준비하면 마음의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시청자님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거창한 빌딩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작은 오피스텔 한 채, 그것으로 시작되는 여러분의 자산 형성 스토리를 응원합니다. 저 담보대출 연구소도 늘 함께하겠습니다.